30년?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새벽 5시 윤정자는 또다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병호가 바다에서 손을 흔들며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정자야, 나 여기 있어. 하고 외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꿈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정자는 거실벽에 걸린 병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씩씩한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은 정자에게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고통이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지금 70이 넘었을 텐데.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하면서 정자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혼자서 강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자신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허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최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정자는 선영의 얼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착한 며느리인데 왜인지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선영의 눈빛에는 항상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머님께 그렇게 딱딱하게 인사하니? 정자의 말에 선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뭐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정자는 선영이 가끔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영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좀 서툴러서 그런 것 같아요. 선영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자는 그런 선영을 보며 의구심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 준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우리 준영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자는 손자를 보며 얼굴이 밝아졌어요. 준영이만은 정자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강수처럼 준영이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자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영아, 아빠는 언제 집에 와? 아빠는 항상 늦게 와요. 회사 일이 많다고 하시던데. 준영이의 대답을 들으며 정자는 안타까웠습니다. 강수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혼자서 강수를 키우면서 무언가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강수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강수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정자의 걱정에 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정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수와 선영 사이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수가 출근하고 준영이가 학교에 간 후 집에는 정자와 선영만 남았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선영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선영은 계속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아, 그냥 동창 친구랑요. 선영의 대답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정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어 정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30년 전 해상 실종자들의 신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정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온 얼굴은 분명히 이병호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정자는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린 정자는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병호야, 병호야, 정말 너니? 정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병호의 얼굴이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정자는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을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실종자는 당시 해운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자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있었다는 말이야?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때 선영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정자는 선영을 보며 입을 떨었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영이 정자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병호가... 네, 아버님이요? 선영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황한다기보다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영의 부정은 너무 빨랐습니다. 정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을까? 정자의 마음은 분노와 그리움, 배신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뉴스를 계속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소식은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셋째 날 오후 정자는 혼자서 집에 있었습니다. 강수는 회사에 가고 선영은 준영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 상황이었어요. 정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정자는 선영이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정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자야, 나 돌아왔어.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는 남자.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분명히 이병호였습니다. 정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야, 나야. 병호야. 이병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정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진짜 이병호야? 정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병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에는 동정심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30년,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나 혼자 강수 키우는 동안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자야,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이 30년씩이나? 정자는 문을 막으려 했지만 이병호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이병호의 모습이 정자에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많이 변했구나. 우리 집이라고? 당신이 사라진 후에 내가 혼자서 마련한 집이야. 정자의 외침에 이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선영과 준영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누구세요? 선영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보기에는 그 당황함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준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병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병호는 준영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아이가 우리 손자구나. 당신 손자 아니야. 내가 혼자 키운 아이야. 정자의 말에 이병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강수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거실에 서 있는 이병호를 보며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정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강수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버지군요. 강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남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야, 아빠가 돌아왔어. 이병호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수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돌아오셨다고요? 30년 만에요? 강수의 차가운 반응에 이병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수도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강수야, 아빠한테는 사정이. 무슨 사정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강수의 말에 정자는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 같았어요. 반면 선영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정자는 그런 선영을 보며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병호가 돌아온 후 처음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정자는 밥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수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선영은 불안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준영이만이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바다에서 실종되셨던 거예요? 이병호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쓸쓸하게 웃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정자가 젓가락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3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자야,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사정이 있었어.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나는 실종된 게 아니었어. 도망간 거였어. 이병호의 고백에 식탁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강수조차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도망갔다고? 무슨 소리야?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때 내가 해운업을 하면서 보증을 잘못 썼어.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거액의 빚이 내게 넘어왔고 빚쟁이들이 나를 쫓기 시작했어. 이병호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정자와 강수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그럼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했어? 정자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병호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안해, 정자야.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럼 30년 동안은 뭐였어? 빚 갚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야? 이병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빚은 10년 전에 정리됐지만 그동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준영이의 질문에 이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았어. 정말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강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언젠가요? 30년이나 걸린 언젠가 말이에요? 강수야, 아빠를 용서해줘. 정말 후회하면서 살았어. 용서요? 전 이미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지금 와서 가족 행세 하시려고요? 강수의 차가운 말에 이병호는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강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갑자기 이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가실 거죠? 이병호는 손자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준영아.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 안 가.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손자는 순수하게 할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이병호는 거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자가 방을 내어주지 않았거든요. 강수는 일찍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영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정자의 질문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갑자기라고? 내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갑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정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돌아오셨을 때 내 표정 봤어.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어? 선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자는 그런 선영을 보며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아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이병호가 돌아온 것도 충격이었지만 선영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이병호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자가 자세히 보니 선영이 이병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선영아,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이병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책임질게.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정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말했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정자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병호와 선영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자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어젯밤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병호와 선영이 나눈 그 의미심장한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책임질게라고 한 이병호의 말과 어떻게 해요라며 떨던 선영의 목소리 말이죠.
강수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분간 늦을 것 같아요.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강수야, 내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거야? 정자의 걱정에 강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전 이미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지금 와서 바뀔 건 없어요. 강수가 나간 후 선영도 준영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외출했습니다. 집에는 정자와 이병우만 남았어요. 이병우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우야, 내가 가져온 그 캐리어. 방에다 정리하지 그래? 정자의 말에 이병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자야. 그런데 방은 일단 안방 옆 작은 방에 있어. 나중에 생각해보자. 정자는 마지못해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손자 앞에서 너무 냉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병우가 짐을 정리하러 방에 들어간 사이 정자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병우가 캐리어에서 꺼낸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정자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자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영이 웃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병호의 글씨로 선영아, 항상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자는 다른 편지들도 뒤져봤습니다. 편지 중 하나를 펼쳐보니 이병호의 필체였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를 지켜보는 건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야. 널 지키고 싶어서야. 강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병우와 선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많은 편지들을 살펴보니 내용이 점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강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내가 사라져야 너희가 평안할 거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병우가 실종되기 전부터 선영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았어요. 이때 이병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자가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이병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자야. 이게 뭐야? 선영이 사진이 왜 내 서랍에 있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병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대답해. 너와 선영이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야? 정자야, 오해하지 마. 그건 오해라고. 이 편지들을 다 읽었어. 선영이를 강수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거지. 정자의 추궁에 이병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맞아. 선영이를 먼저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선영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도와준 사람이 나였어. 친구 딸이라고 해서 챙겨줬는데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강수와 선영이가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소개해줬어. 이병호의 고백에 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결혼까지도 이병호가 관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영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준영이는 이병호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이병호는 손자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바다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준영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있는데 어른들 사이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선영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자가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건 선영아, 너 나와봐. 할 이야기가 있어. 정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병호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정자는 손자를 거실에 두고 선영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솔직하게 말해. 너와 아버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야?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 한마디로 정자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정말로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마을에서는 추석을 맞아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였어요. 정자는 선영과의 대화에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는데 선영이 계속 나중에 말씀드릴 게으라며 피하고 있었거든요. 이병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윤정자 남편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며 축하해 주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전혀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강수도 마지못해 잔치에 참석했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 일을 핑계로 빠졌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의 귀환을 축하한다며 꼭 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선영은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이병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많은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마을 이장이 소주를 가져왔습니다. 윤 씨,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니까 한잔 해야지. 이병호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술잔을 받았어요. 하나둘 술잔이 돌아가면서 이병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이병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병호를 지켜봤습니다. 술에 취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윤 씨, 부인이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마을 아주머니의 말에 이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요. 나 때문에. 며느리도 참 잘 만나셨네요. 저렇게 착한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선영을 칭찬하자 이병호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면서 이병호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요? 착하죠. 정말 착해요. 이병호의 말투가 이상해지자 정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병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 씨, 손자도 참 예쁘게 생겼네요. 며느리 닮아서 그런가? 그렇죠. 선영이를 닮아서. 선영이는 정말. 이병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사람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수는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이 창피해서 일어나려 했어요.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죠. 강수야, 앉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이병호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선영이를. 여보, 그만해요. 정자가 급하게 이병호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병호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거든요.
내가 저 며느리 지켜주려고. 그때부터 쟤랑 함께였어. 순간 잔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정자와 강수 그리고 선영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병우는 해벌쭉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강수야, 미안해. 아빠가 선영이를 먼저 만났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내가 선영이랑 만나기 전에 말이야. 아버지,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강수가 소리쳤지만 이병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영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내가 돌봐줬어. 그때부터 우리는 그만해요. 선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어색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는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자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강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아내가 내 아버지와 강수의 중얼거림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선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고 이병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머니, 어디 가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 정자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강수와 선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자는 근처 절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정자는 법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손자는 할머니의 슬픈 모습을 보며 가만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준영아.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정자는 손자를 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숨이 막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자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절에서 준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병우와 선영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살아온 지난 10년의 시간들 말이죠. 준영이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 여기서 쉬어도 될까요? 정자는 절의 주지스님께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스님은 정자의 힘든 상황을 짐작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절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자가 돌아보니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찾아온 선영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선영은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선영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거든요. 선영아, 일어나. 여기는 절이야. 어머님,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주변을 둘러보니 스님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선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선영은 다시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자는 선영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선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와 아버님 사이에 정말 뭐가 있었던 거야? 선영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였어? 오늘 아버님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사랑해서 그런 관계가 된 건 아니었어요. 선영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20살 여자애가 서울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자는 선영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다니던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셨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도와주신 거였어요. 도와줬다는 게 뭐였어?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도움이었어요. 방 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르바이트도 소개해 주시고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다른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정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가 결국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어요. 그래서 너도 아버님을 좋아했던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선영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자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이 저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영의 고백을 들으며 정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집을 떠났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강수아는 어떻게 만난 거야? 아버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사라지기 한 달 전에 강수 오빠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이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정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호가 선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과 연결시켜 준 것이었어요. 강수와 결혼한 후에도 아버님과 연락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편지로만요.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눈 그 대화는? 아버님이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셨어요. 더 이상 어머님과 강수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정자는 선영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선영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죠. 선영아, 나도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통제하려고만 했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강수 오빠를 사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님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선영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정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강수는 알고 있었어? 너와 아버님의 과거를?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더 죄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선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강수 오빠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자는 며느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준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이병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어요. 강수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영이만은 변함없이 이병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병우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이 아이마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랑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정자는 손자를 방으로 보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수, 선영, 이병우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어제 일이 터진 후 처음이었어요. 이제 다들 앉아서 이야기하자. 정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강수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고 선영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병호야, 어제 내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이병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강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강수는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선영아, 어젯밤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호야, 내가 돌아온 건 죄를 씻기 위함이라 했지? 그래, 정자야. 정말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생각해봐. 이병호는 정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결정했어. 준영이를 데리고 여기서 나갈 거야. 어머니, 강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선영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정자의 결단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병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정자야, 내가 나갈게.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갈게. 정리라고? 어떻게 정리할 건데? 나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이병우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강수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아니야, 강수야. 내가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 이병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30년 전 실종 신고는 위장이었어. 나는 도피자였어. 그 죄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해. 정자는 이병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제 와서 자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병호야, 내가 자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정자야, 제발.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 가족은 이미 끝났어. 정자의 냉정한 말에 선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정자는 준영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랑 짐 싸자. 할머니, 어디 가요? 우리 둘이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준영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따라 짐을 쌌어요. 정자는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간단히 챙겼습니다. 강수가 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화로 풀어보죠. 강수야, 대화로 풀릴 일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럼 준영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의 아빠 엄마를 떼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손자를 부모와 떼어놓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때 이병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자야,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다 말하고 준영이는 여기 두고 가자.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준영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이병우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으러 가야 해. 할아버지 나쁜 일 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어. 준영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이병우는 정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평생 저지른 죄를 이제라도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준영이만은. 준영이 일은 강수와 선영이가 결정할 일이야. 정자는 짐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병호도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현관에서 모두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계속 울고 있었고 강수는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들 각자의 길을 가는 거구나. 정자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다시 흩어지는 순간이었어요. 1년 후, 전남 여수의 작은 바닷가 마을, 정자는 이른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일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12살이 된 준영이가 침실에서 나와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아이는 바닷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영이 잘 잤니? 네. 오늘 바다에서 수영해도 돼요? 준영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이가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도시에서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자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가족이 흩어진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준영이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가져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이병호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보내오는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병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어.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정자는 편지를 준영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할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멀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할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다 갚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어. 정자는 손자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병호는 자수한 후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이를 고려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오후에 정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노인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남을 도우면서 오히려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인사를 건네자 정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가끔 강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영이 잘 지내죠? 강수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정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몸 챙겨라. 처음에는 강수가 준영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정자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자 허락해 주었어요. 아이에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선영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이혼 후 지방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강수와 선영은 결국 헤어졌지만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시작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정자와 준영이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여기 와서 행복해요? 준영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가요? 가족이 흩어진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준영아, 할머니는 지금이 편안해. 행복이라는 게 꼭 모든 것이 완벽해야 느끼는 건 아니더라. 그럼 아빠랑 엄마도 편안해질까요?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평안을 찾게 될 거야. 정자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자는 준영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바닷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병호의 사랑, 선영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신의 사랑까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죄가 모든 것을 무너뜨려도 삶은 다시 일어선다. 강수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고 선영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병호 역시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영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정자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소유가 아닌 자유, 통제가 아닌 이해, 그런 사랑 말이죠. 밖에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인생처럼요. 아픔이 와도 결국은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자는 창문을 열고 바다바람을 맞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모든 것에 고마워. 정자의 감사 인사가 바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